스튜디오는 한 달 평균 500에서 600 정도가 나오는 상황이고 공유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1000에서 1500 정도가 나오는 상황이에요. 사실 저는 원래부터 당연히 사업을 했던 사람은 아니었고요. 대기업 인사팀으로서 일을 했었고요. 지하 18평에서 시작했던 게 현재는 120평까지 확장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총 120평을 혼자 관리한다고 했을 때 하루 평균 아마 최대 4시간 정도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집에서도 사무실을 차리고 내 사업을 할 수 있는 시대로 변화했다고 생각을 해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사업을 한다고 불안정하지 않아요. 사업을 한다고 다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 무턱대고 사업을 하기 때문이겠죠. 한 2천만 원 정도로도 충분히 이런 공간을 만들 수 있다는 걸 기본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기본적으로는 모두 셀프 인테리어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제가 이거를 직접 하지 않고 모든 것을 업체에 맡겼다면 절대 2천에는 안 나오고요. 최소 4천은 줘야 될 겁니다. 페인트 칠이라든지 여기 보시면은 이런 핸디 코팅 작업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다 합니다. 왜냐면 이런 작업만 하더라도 몇백만 원씩 나오거든요. 돈을 아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돈이 없는 사람이 사업을 할 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 같아요. 저도 뭐 돈이 많으면 다 돈을 했어요. 근데 돈이 없었으니까 등기구를 붙이고 이런 것들은 저희가 다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다 작업을 하고, 실제로 처음부터 제가 다 할 줄 알았던 건 아니겠죠. 뭐 전기를 할 줄 알고 또 수도를 할 줄 알고 아무것도 할 줄 몰랐어요. 우리 공간은 반드시 더 커져갈 거기 때문에 확장성을 고려했을 때 제가 배워야 된다 판단해서 이 천장에 레일 까는 것도 처음에 작업자가 오셨을 때 제가 같이 하면서 배웠고, 그 다음부터는 다 제가 작업을 했고요. 오신 분들한테 알려달라고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그분과도 지금 잘 지내고 있고, 제가 오시면은 다 배웁니다, 그냥. 그게 또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공간을 확장한다든지 또 다른 비즈니스를 할 때 그런 걸 해야 되면 돈이 많더라도 내가 정확하게 감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감독을 하고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해달라를 명확히 얘기를 하려면은 내가 알아야죠. 그리고 소품 같은 경우에도 좀 저렴하게 구입을 하셨다고. 카페를 정말 많이 다녔어요. 저희가 최대한 모든 컨셉을 카페같이 만들려고 했거든요. 특히 공유 오피스를. 그렇다 보니까 많은 카페를 다니면서 예쁜 소품이나 예쁜 공간 컨셉이 있으면 그걸 다 사진 찍어서 어떻게 보면 제 나름의 포트폴리오를 계속 만들어 갔던 거죠. 인터넷에 검색해서 그 소품과 유사한 컨셉을 가지고 있는 걸 최대한 저렴하게 사는 거죠. 이런 마루 같은 재질의 이런 데코 타일을 썼고. 데코 타일을 쓰게 되면 어느 정도 비용을 절약할 수 있나요? 한 재료값만 하더라도 100만 원 정도는 저렴하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재료값만이기 때문에 인건비는 또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도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디자이너 제품이에요. 디자이너 제품이고 분명히 디자이너가 있는 제품이죠. 근데 그것과 유사하게 정말 많은 제품들이 쏟아져 나오거든요. 제가 제일 많이 이용하는 거는 오늘의 집이라는 플랫폼이에요. 딱 봐도 예쁘잖아요. 공간 대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들이 하면 좋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얘기를 하는 게, 공간에 대한 재능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말이 되게 모호하잖아요. 뭐냐면 공간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예요. 어떤 공간이 새로 생기고 있고, 어떤 공간이 왜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이렇게 구성되면 어떻게 효과를 발휘하는지를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은 어떤 공간을 만드시든 잘 만드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잘 팔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희는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저희도 스튜디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리스크를 최소화해서 어쨌든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게 지금 보이시는 이쪽 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이 3.5평짜리 공간으로 저희가 최대 300만 원의 매출을 냈었고. 초기에 만들었던 방인 거네요. 맞아요. 정확히는 여기 공간은 아니었고, 아까 말했던 제가 지하에 18평이었다는 공간에 만들었었는데, 거기가 건물주가 건물 리모델링 하면서 저희를 쫓아냈거든요. 그래서 쫓겨나면서 저희가 새로 만들었는데, 이걸 만드는데 드는 비용을 정말 최소화로 했고, 좀 필수적인 것들만 다 갖춰 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테이블과 의자, 그리고 흰색 벽, 그리고 냉방 시설이랑 크로마키가 필요하신 분들은 크로마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삼각대나 조명들,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다 갖춰져 있는 거죠. 사실 이것만 있어도 촬영이 충분히 가능한 사람이 엄청 많거든요. 낙성대 입지가 특별히 좋거나 특별히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스튜디오라고 하면 제일 좋은 입지는 강남, 그리고 마포 쪽이죠. 마포 쪽에는 방송사들이 많이 가 있고, 낙성대라는 곳은 가장 가깝게 생각했을 때 가장 큰 거는 서울대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서울대 학생들이 많이 오는 공간으로 처음에 이용이 되었고, 저희가 그랬기 때문에 처음부터 단가를 되게 낮게 시작했던 이유고, 총 120평을 혼자 관리한다고 했을 때 하루 평균 아마 최대 4시간 정도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공간에 투자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 있다고 들었는데, 저는 모든 사업에서 시스템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으면 모든 비용은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어느 안내판이 어디에 있고,
그리고 뭘 보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결정짓는 것들이 전부 다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는 곳곳에 이런 안내판들이 다 정확하게 부착되어 있어요. 이 안내판들이 그냥 저희가 만드는 게 아니고 고객들이 계속 어떤 행동을 하는지, 어떤 실수를 하는지를 저희가 보고 이런 안내판들을 제작을 하고 있고, 보시는 것처럼 안내판도 뭔가 저희가 디자인을 잘 작업을 해서 다 만들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하나의 연결된 감성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공간을 여러분들도 지금 보시면은 이 공간이 좀 되게 하얗고 좀 모던하고, 그런 공간에서는 사람들이 거기에 맞는 행동을 주로 하세요. 이런 안내판도 있고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스템화해서 최대한 고객들이 저희가 원하는 행동들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 저희가 들어가는 비용도 많이 줄게 되고 상품을 판매하는 단가도 더 낮게 저희가 공급할 수 있거든요. 애티튜드가 안 좋은 분들의 특징은 저희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에 벗어나서 자꾸 저희를 접근하시는 분들이에요. 예를 들면은 저희가 예약 시스템을 다 만들어 놨는데 전화가 오셔서 결제를 계좌로 하겠다, 또는 와서 현금으로 되겠다, 이러신 분들은 실제로 이용하고 나서도 문제가 제일 많아요. 시스템에 벗어나서 자꾸 접근을 하시면은 아예 고객으로 저희는 받질 않습니다. 왜냐면 뒤에 발생하는 문제가 더 골치 아프거든요. 파티룸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게 전 제일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도 제가 공간 대여 사업을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주변에서도 많이 질의를 하시는데, 첫 번째로 묻는 이야기가 내가 파티룸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돼? 내가 파티룸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수익성이 얼만큼 돼?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은 파티룸이에요. 왜냐면 파티룸이 제일 만만한 거죠. 스튜디오는 뭔가 촬영 장비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인테리어도 더 감각적이어야 될 것 같고, 뭔가 파티룸? 그냥 약간 집같이 예쁘게 꾸며서 팔면 되지 않나? 중개 플랫폼에 들어가서 한 번만 보세요. 정말 미친 듯이 많아요, 파티룸이.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제일 많이 팔리고 있는 업체들을 보면은 단가가 정말 낮습니다. 단가가 1시간에 5,000원, 만원, 15,000원 이래요. 근데 그렇게 해서 파티룸이라는 게 대부분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장사고 실제로는 거의 토요일만 풀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풀로 채워서 판매해도 공간 임대료 밖에 잘 안 나와요. 파티룸을 한다라면은 내가 어떤 강점을 가지고 경쟁력 있게 할 수 있는지를 많이 생각하셔야겠죠. 그래서 저희 역시도 공간과 관련된 서비스를 오픈할 때는 많은 공간 플랫폼을 직접 서칭하고 다니면서 어떤 공간들이 잘 되고 있고 그 공간들은 어떤 인테리어와 어떤 컨셉과 어떤 운영 방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많이 분석합니다. 그걸 기반으로 저희가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 방법으로 전략을 짜게 되어 있는 거죠. 분석은 좀 어떤 식으로 하셨었나요? 사실 제가 회사를 어쨌든 다녔기 때문에 회사에서 배운 게 엑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일단 그 기업들의 특장점을 다 엑셀 데이터화하고 예약 현황들을 저희가 다 볼 수 있거든요. 어떤 상위 랭크들을 저희가 뽑고 거기에 대한 공통점을 찾고 거기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찾고, 내가 가진 공간과 그리고 잘 되는 공간의 공통점을 먼저 찾으셔야겠죠. 그래야지 내 공간에 적용할 수 있으니까. 내가 가진 공간의 특징은 좀 어떤 식으로 찾는 게 좋을까요? 내가 어떤 서비스를 할지부터 먼저 명확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은 저희 같은 공간은 층고가 높지 않아요. 이런 공간에서는 일단 사진과 관련된 작업을 위한 판매를 하는 건 맞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공간과 그 공간에 가지고 있는 장점과 차이점을 찾는 건데, 이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게 그 업체에 들어가면은 당연히 그 업체는 자기들의 가장 큰 장점을 제일 앞에 내세워 놓습니다. 그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그 업체. 내 공간에서 그게 가능한지를 비교하시면 되는 거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브랜드를 남기는 시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공장이라는 어마무시한 여건이 있어야지 사업을 할 수 있는 시대에서 내 집에서도 사무실을 차리고 내 사업을 할 수 있는 시대로 변화했다고 생각을 해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런 도전들을 마음껏 하셨으면 좋겠어요. 회사를 다니고 있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회사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안정성만이 나에게 유일한 선택지인 것처럼 생각할 필요는 없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사업을 한다고 불안정하지 않아요. 사업을 한다고 다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 무턱대고 사업을 하기 때문이겠죠. 일도 우리가 무턱대고 하면은 실수를 많이 하는 것처럼요. 저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최대한 많은 시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도를 해야 실패가 존재하고요. 실패가 존재해야 성공이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직장인이시든 직장을 다니지 않든 그냥 무엇이든 작은 거를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배울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반드시 성장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공유 오피스 쪽 공간 가서 저희가 라운지랑 또 다른 공간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건물주에게서 쫓겨났다, 그냥 네. 쉽게 말하면 건물주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너무 욕심을 부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미 가졌잖아요. 근데 왜 자꾸 더 욕심을 부리는 건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다 영세한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뭔가 으쌰으쌰해서 열심히 하는 것들을 더 많이 응원해 주시고 좀 지원을 해 주시는 게 서로가 상부상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저를 그때 쫓아냈던 건물주도 사실 거의 1년 넘게 그곳이 공실이 됐어요, 결국에는.
근데 너무 나쁘게 매도한 것 같은데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었는데 합의를 잘해가지고 예. 결론적으로는 합의를 잘했습니다. 네.